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 우리 8월 22일 날 시행되게 될 탭스 정기고사에 대한 적중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 동안에 계속 열심히 탭스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보게 될 8월 22일 시험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 특히 문법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까지 좀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문법 시험을 볼 때 있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어떻게 볼 거냐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며칠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탭스 문제가 지금 최근 보게 되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다는 느낌이 좀 많이 좀 드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패턴이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특히 청해 부분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시에 따라서 다음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건 있겠지만 전체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계획했던 대로 쭉 시험장까지 연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가정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서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씩 문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가장 적중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우리가 영역별로 공부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쉬어갈 거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안배라는 부분도 설명하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장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 가정법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겠고요. 사실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준비하게 될 내용에서 또 한 가지 마무리, 특수구문까지 딱 마무리하면 전체 문법에 대한 기본 정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오늘 그다음에 9월 6일 날 시험 대비와 관련된 특강에서 전체적인 문법을 정리 끝내도록 하고요.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실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해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가정법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실제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놓고 보고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 확인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마치 A, B, C, D가 뭐처럼 보이냐면 시제처럼 보이는 문제입니다. 동사 유형의 시제처럼.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시제로 볼 건지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물어봤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제가 A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A를 손대지 않았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A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언제냐면 번역적인 측면이 필요할 때만 그때 A를 들어간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B에서 다 해결돼야 됩니다. 자, B를 좀 먼저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권장했습니다. recommend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시켜야 된다. 어디에다가? 내 에세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이때 여러분들이 이 동사를 왜 쓰는지 자 떠오르시나요? 여기에 대한 반응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치, 0.1초예요.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그냥 바로 풀려야 된다. 0.1초 만에 내용이 정리가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recommend라는 동사 왜 필요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동사가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런 동사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절의 명사 절의 형태가 목적 형태로 나오죠. 그러면 뭔가를 주장합니다. 뭐뭇을 제안합니다. 뭐뭇을 요구합니다. 뭐뭇을 명령했어요 라고 되는데 이때 이 자리에 동사 빈칸을 물어보는 게 탭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패턴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죠. 원래는 뭐뭐 해야 된다. 사실은 왜 가정법에 포함이 되냐면 안 할 것 같은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래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 발음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단어까지 이 should 자체를 다 생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동사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 이런 동사들이 있겠죠.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게 총 14개 정도가 되는데 우선은 이것만 빠른 속도로 좀 외워보겠습니다. 주장하다 뭐가 있냐면 insist, argue라는 동사 있었죠. 다음에 두 번째 제안하다라는 동사로서 들어가는 게 suggest나 propose라는 동사입니다. 다음에 요구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demand나 ask라는 동사. 다음에 명령하다 할 때 oral command라는 동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이 동사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 이런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뒤쪽에 should 생략된 동사 원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떠오르는 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문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탭스 교재에 대부분 이런 동사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을 정확하게 받을게요. 주장하다, 다음에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의 네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사람이 권장했습니다. 내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라고요. 이때 우리가 정답이 뭐가 되냐면 include라는 동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마치 recommended의 과거 동사 있다고 해서 included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할게요. 다시 한 번만 암기하고 넘어갈까요? insist, argue라는 동사 있습니다. suggest나 propose라는 동사 있습니다. demand, ask라는 동사 있고요. order, command라는 동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라는 동사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해결되셨죠? 다음 2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봤더니 역시 동사 패턴이 또 보였습니다.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시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비동사도 껴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단어가 실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눈에 보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 It is imperative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정부의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리서치 센터들이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플래닝을요. 여기까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도 역시 규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it is로 시작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대절의 개념이 진짜 주어예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때 중요한이라는 의미, 필수적인의 의미 이런 의미에 필요한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보호가 되는데 이 형용사가 있을 때 이 뒤쪽에 동사의 빈칸이 나왔습니다. 역시 동일해요. 사실 잘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should 동사 원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다? should 생략돼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동사 원형을 집어넣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역시 또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거의 매월 출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용사들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중요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important와 imperative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crucial과 critical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critical이 비판적인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의 의미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essential과 necessary라는 표현들도 역시 중요한과 필수적인, 본질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들 역시 같이 머릿속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딱 보면서 이게 왜 쓰였을까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imperative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submit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능동인지 수동인지까지 따져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다시요. 1번하고 2번 문제를 같이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의 문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suggestion의 명사가 있을 때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설명드린 건 두 가지만 우선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보셨던 탭스 교재에서 봤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1번에서 봤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동사 패턴이 나와 있는 것들. 자, 다시 한번 암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진도를 빨리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워놓고 이 동사가 보이자마자 문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지금 동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형용사와 관련된 문제의 스타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두 개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매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3번 문제 시작합니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마치 조동사인 것처럼 동사인 것처럼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자, 내가 컴퓨터를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하지만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잘 볼까요? 좋습니다. 판매할게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커스터머 서비스로 전화를 좀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있다면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바로 if라는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사실 이 문제에서요. A, B, C, D 이쪽에 만약에 if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진 않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 A, B, C, D에 지금 if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물어봤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다? 이렇게 가정법의 패턴이 들어가는 형태에서 if가 있을 때 if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면서 문제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죠. 미래 사실의 반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쓸 거냐?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이게 미래 사실 반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오늘은 지금 전체적인 예문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포뮬러가 중요합니다.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에서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이 되면서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절의 동사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if가 생략될 수 있다. if가 생략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should 이 단어가 앞으로 정리. 그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뒤쪽에 동사 원형 남게 됩니다. 주절 동일하니까 설명 따로 안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절을 앞쪽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가정법에서. 항상 if가 앞쪽에만 있지는 않죠. 뒤쪽으로도 갑니다. 마치 부사절이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는 것처럼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 if절 자체가 뒤쪽에 있었던 거 if 생략하고 should 주 앞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또 하나의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할 때 이것만 있느냐? 이게 아니죠. 하나 더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were to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were to 동사 원형도 역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뭐 should 쓸 때나 아니면 were to를 쓸 때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는 같은 패턴으로 놓고 보시고요. 이 문제 쓰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다시 갑니다. if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were가 주 앞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요. were가 앞으로 갔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to 동사 원형이 쓰이면서 여기서 쓰이고 있는 동사 원형과 지금 여러분 비교를 해주세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were to를 쓸 때와 should 쓸 때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should 쓸 때는 동사 원형, were가 있을 때는 이때 투부정사 형태가 제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냐면 뒤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쪽에 다시 한번 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면요. 이런 표현을 써. 원래는 이 자리에 뭐가 있었다? 바로 이 have 앞에 should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역시 마찬가지 were to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다. 분명히. 이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 if 빠지면서 should 이게 정답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에서요. were만 있는 상태에서 to가 뒤쪽에 있었다면 were도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 이 should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오늘 또 공식이니까 이 공식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좀 정확하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시작할게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여러분 자꾸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마치 시제를 묻는 문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가정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if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시제와 가정법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믿고 있기로 뭐냐면 이 가버너라는 사람이 그의 어떤 공약을 지킨다면 그들이 아마 least resistance 하게 될 건데 즉 저항력이 더 사라질 텐데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would be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는 시제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지금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표현들을 같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쓴다? 주어 다음에요. 과거 동사나 다음 비동사는 전부 다 워로 통일하겠습니다. 이걸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갑니다. 일반 동사 있을 때는 과거 동사 쓴다. 다음에 비동사 개념이 들어갈 때만 워를 쓰는 겁니다. 서로 구별해서 봐주세요.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would 동사 원형 가능하겠죠. 물론 might도 되고요. could 됩니다.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때 우리가 if가 또 빠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일반 동사도 역시 if를 생략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were만이 주로 앞쪽으로 이동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동사의 개념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략 잘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갈게요. 어떻게 돼 있다? 주절을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if의 가정법이 뒤쪽에 제시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돼요? if가 빠지면서 이렇게 were가 주 앞에 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거버너라는 사람이 공약을 지킨다면 덜 저항적이 될 텐데요. 라는 표현에 would be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맞추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 시점이라는 부분이 맞아지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정답은 캡트의 의미로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고려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과거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까지 넘어왔고요. 다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we라는 주어까지 주긴 했는데 사실 we는 의미가 없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we는 지금 필요 없고 뒤에 게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근데요, if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법은 if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주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문장이. 자,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오후에 비를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이런 말입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weather forecast를 점검만 했더라면 우리가 비 올 줄 뻔히 알고 있었더라면 뭐 우산을 갖고 있다거나 이랬겠죠. 그러면 비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우리가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말은 결국에 과거라는 의미에서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면 역시 마찬가지 과거 사실의 팩트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럼 우리가 지금 흐름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어떻게 얘기했는지, 미래 사실의 반대 어떻게 했는가, 다음에 과거 사실의 반대까지 옵시다. 그러면요, 과거 사실의 반대 어떻게 써야 돼? if절이 있고요. 다음에 이때 had pp를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시제 전환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had pp가 있고요. 다음에 이때 would pp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if가 생략되면요, 어떻게 써요? had가 주 앞에 있다. 다음에 pp 뒤쪽에 그대로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에 would have pp는 뒤쪽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정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적어놓을까요? 부정문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not이 끼게 됩니다. not이 들어가는 형태는 had 주어 not pp 여기까지 가니까 가끔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had not 주어 pp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우선은 이 형태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요.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 지금 오늘 계속 하고 있죠. 주절이 앞에 있을 때도 있으니까 대비를 합시다. if가 뒤로 가면서 had pp 뒤에 나와줍니다. 또한 if가 생략되면서 어떻게 됐다? had 주어 pp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 어떻게 되어 있다? could have avoided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 우리가 맞아요. 점검을 했다라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had checked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had pp의 개념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풀어보면 우선 1차적으로요.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공식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됐어요. 5가지가 유형이 되면서.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지금 살펴보고요. 지금 공식만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다른 문제 스타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전 문제는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우선 그 전에 공식이 명확하게 다시 갑니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동사가 있을 때 대절 안에 should 생략된 동사 원형 기억하시고요. 이때 우리가 이 동사들 외워놓지 않으면 풀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가 it is that 사이에 중요 의미의 형용사가 있을 때 역시 이 형용사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사 원형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다음요. 세 번째 문제. 미래 사실의 반대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should 개념과 were to의 개념을 어떻게 쓸 건지,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했다. 그쵸? if가 생략됐을 때, if가 생략됐을 때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좀 주절과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시제상의 부분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 역시 마찬가지 if절에 과거 동사 쓰는 것과 were를 쓰는 표현을 같이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if가 생략됐을 때는 어떻게 쓸 거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과거 사실의 반대. 시제가 자꾸 앞서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사실 반대는 if절에 뭐가 들어간다? had p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절의 개념과 같이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had pp가 뒤쪽에도 있다는 거,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본 가정법 5가지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약간 좀 특수한 형태의 가정법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난이도를 좀 책정을 했을 때 보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기본 가정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흐름은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A, B, C, D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미 여기서 끊어져 있다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씬을, 멋진 장면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마치 정상적인 문장이 이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플레이어들을 딜레이 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번역이 정확하게 됐건 안 됐건 마치 문장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필요한 게 있죠.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 그쵸. 바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문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얼른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된다? 바로 그쵸. if의 생략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had가 있고요. 다음에 주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not pp의 개념까지 연결하시면 바로 보이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아까 봤던 if절의 had pp와 다음에 if가 생략됐을 때 had 주어 pp가 들어가는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다시요.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 거냐라고 이제 기준이 됐을 때 if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빨리 따져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왜 빠졌을까? 그럼 빠졌을 때 어떤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시작할게요.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봤더니요, 역시 똑같아요. 문제 구조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if절에 그대로 좀 쓰면 될까? 다음에 뒤에 봤더니 이거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텐데요, 이번 달에 렌트비를 지불할 돈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봤더니요, 이거 나왔어요. Did you buy? 이렇게 나온 거야. 샀냐 이거예요. 샀냐? 그러면 과거에 샀습니까? 라고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샀다면 아마 지금 돈이 없을 거야.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번 달 렌트비 때문에 내가 안 샀어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현재 시점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마치 여기 앞에는 어떻게 됐다? 내가 안 샀거든요. 내가 샀더라면요. 이런 면에서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과거의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구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혼합가정법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거에 이걸 했었더라면 지금은 뭐뭐일 거예요 라는 부분인데, 물론 난이도를 떨어뜨릴 때는 뒤쪽에 right now라든지 now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여주면 좀 더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탭스 문제를 보다 보면 시간을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이때요, if절에 had pp 들어갑니다.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유형하고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었다? had pp와 would pp가 딱 연결이 돼버려가지고요, 좀 쉽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전혀 달라지죠. 앞에는 had pp, 뒤쪽에는 would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번역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혼합가정법이 1년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높은 점수가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서 봤던 공식대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좀 고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정법에서 번역을 좀 한 번씩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번역에 의해서 정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혼합가정법의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 내가 샀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써 had bought의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8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 그렇다면 이거 나왔으니까 앞에서 이거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 Is it true? 사실입니까? 메건이 그의 잡을 그만둘 거래요. 잡을 그만둘 건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닌데? 사실이라면 아마 by now, 지금쯤이면 나에게 말을 했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요. 사실 아니야. 자, 이거요. 현재 시점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나한테 말을 했었을 텐데 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여기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바로 과거의 의미가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뭔가 달라졌죠, 여러분.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했더라면 지금 뭐뭐일 텐데 이건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다? 지금 뭐라면 과거에 했었을 텐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의 두 번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혼합가정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뭐라면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매월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좀 느낌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if절의 과거 동사나 were가 쓰입니다.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pp가 쓰인다라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요. 여기서 우리가 if가 뒤쪽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공식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두 가지 사이에 시제만 바뀐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그자가 아마 나한테 미리 말했었을 거예요. 이미 말했었을 겁니다. 이런 표현할 때 would, pp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러면 9번째 문제 자 보면서 연결하겠습니다. 마치 동사를 그냥 쓰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뭡니까? 장학금을 전액으로 받지 않았더라면 데이빗이 아마 졸업 못했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외우면서 뭔가 하나 배운 게 있죠.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뭐뭇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을 써 현재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뭐뭇이 없다면 하나 더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써 과거의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히 달라져요. 물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표현도 우리가 탭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구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이나 but나 아니면 if not for라는 표현들을 다 기억을 하면서 연결해야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문장. 자, 지금부터 암기 시작합니다. 자,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란 표현과 다음에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의 두 가지입니다. 뭐뭇이 없다면 이건 지금 뭐다? 현재 없다면. 다음에 밑에 거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건 뭐다? 과거에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맥락이 맞아 떨어져야 여러분께 좀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가면 이게 있죠? if절 다음에 it had not been for라는 표현이 쓰게 되는데 이때 if가 생략되면 had it not been for라는 표현이 쓸 수 있다는 거. if가 빠지면서 had it not been for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정답이 had가 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마무리 우리 10번 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It's about time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가 됐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페인트 칠을 할 때가 됐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탭스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time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이 자리에 about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같이 맥락을 좀 잡아서 time과 about 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거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게 되면 마치 이렇게 미래를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움직입시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I'd rather의 개념이 들어가면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나 차라리 이거 할래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정문으로서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되면 no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체는 뭐로 보냐면 우리가 조동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하겠습니다. 뭐 하지 않을래요 라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갈 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딱 달라집니다. 여기에 주어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뭐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라는 말. 그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뭐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I'd rather 개념이 I wish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이때 이 동사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 바로 과거 동사를 써서 다음에 비동사는 전부 다 were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대신에 구분해야 될 게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I'd rather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뭔 말 때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it is time 이걸 쓰는데요. it is time 뒤쪽에 원래는 투부정사 쓰셔도 돼요. 사실 이게 간단하죠. 차라리 가정법이 아니라면. 다음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뭐냐면 마치 대절의 개념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있을 때 동사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는 과거 동사와 were를 쓰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페인트 칠을 다시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바로 painted라는 표현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이런 가정법의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10개의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거든요. 가정법과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 다음에 공식만 쭉 계속 정리를 했지만 10개의 공식이면 사실 여러분들 가정법에서 풀 수 있는 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법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공식들 반드시 여러분 노트로 한번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남이 설명할 때 듣는 거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탭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영어 지식만으로 풀 수 없는 시험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하고요. 8월 22일 시험 반드시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토요일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집중력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부터는 가능하면 그래서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공부할 수 있는 습관들 좀 자꾸 들여야 집중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9월 6일 시험 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